정확하게 조직의 특성을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직도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직도를 보시는 건 아니에요. 조직도 본다라고 얘기를 해서 무엇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직도를 보는 것은 아니고요. 조직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조직도는 아니고요. 조직에 대한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인 거죠.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성, 이거에 대해서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홈페이지를 보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즉 방향성을 당신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외부 환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정보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상 이 정보를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홈페이지도 홈페이지만은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사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 출처라든지 정보 출처, 뭐 예를 들어서 논문도 될 수 있는 거고 연구원의 자료도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지자체 자료도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자료들을 내가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또한 그중 어떠한 점에 이끌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점에 이끌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중에서 어떤 사업에 이끌려라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이끌려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게 2번입니다. 우리 공사에 지원하는 분야 및 우리 공사 인재상과 관련하여 당신은 어떤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기술해 주시고 입사 후의 계획 및 포부에 대하여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입사 후의 계획 및 포부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내가 사업 분야를 어떤 식으로 하고 싶다라는 얘기 또는 이 사업 분야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미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뒤에 가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제가 적는 건 계속 안 지울 겁니다. 안 지울 건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포트폴리오를 만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은 제가 이거 자소서반에서는 늘 끊임없이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단 적어 놓으세요. 이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팀 프로젝트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이나 동호회 활동도 될 수 있겠죠. 동아리 활동이나 동호회 활동도 될 수 있을 거고요. 팀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 동호회 활동. 그리고 공모전이나 아니면 인턴했던 것들 또는 전 직장 이런 것들 다 됩니다. 아르바이트 되죠. 아르바이트 전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경험을 적을 때 저는 어떤 동아리를 했습니다가 아니라 동아리에서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나마 적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건 제가 안 지울 겁니다. 조금 이따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의미를 여러분들이 적으시는데 요거는 현재의 시점에서
지금 내가 와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적으실 때 반드시 긍정의 의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소서에서는 굳이 부정의 의미를 적으실 이유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의 의미를 미리 적어 두셔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팀 프로젝트다. 그러면은 팀 프로젝트 왜 했습니까? 그냥 했겠죠. 그런데 그냥 한 것보다는 우리는 어떤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이 팀 프로젝트를 했고, 동아리에서 뭐 인원을 모았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대한 한 일에 대한 이유를 만드셔서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량, 획득한 역량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좋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국공이라면 NCS 기반 직무 설명서가 있어요. NCS 기반 직무 설명서가 있어요. 이거에 따른 지식, 기술, 태도를 전부 다 기술해 주세요. 즉, 팀 프로젝트를 했는데 나는 이런 지식, 이런 기술, 이런 태도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겠습니까? 중복이 안 되겠습니까? 중복이 당연히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 에이 선생님 이거 언제 다 만들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인국공 자소서 며칠 만에 쓰실 겁니까? 뭐 이틀요. 마음 같아서는 하루 만에 다 쓰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이틀 만에 다 쓰고 싶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는 기간을 보면은 거의 마감 때까지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경험이 있을까? 나 이런 경험, 나 인재상인데, 나 인재상과 관련해서 나 이 도전했던 경험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시간에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실제로 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한 5시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바짝 하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뒤에 가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